네,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소수자 인권 보장 내용입니다. 우선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형사사건 처리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자의 형사처벌 절차입니다. 당신이 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 재판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즉 공판 단계에서 검사에게 요청하여 공판기일, 담당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등 재판에 관한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의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정도나 결과, 또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할 때 피해 배우자나 가족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피고인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전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받기를 원하겠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피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이는 매우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재판 절차 진행 중에 민사상 배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형사재판에서의 화해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형사상 배상명령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화해 제도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마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 사이에 해당 형사사건에 관련된 범죄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합의 사실을 공판 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판 조서에 기재된 화해의 내용은 민사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배상명령 제도는 상해죄, 성폭력 범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1심 또는 2심의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재판 절차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이 마칠 때까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소년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이 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장애인이라면 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법절차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장애인을 위한 사법절차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재판을 받는 당신이 장애인이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장애인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 출력기기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원에 피해자 자신 혹은 피고인이 진술을 해야 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장애인 관련자가 장애인인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동석을 하는 경우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행위인 경우에
법원은 이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례로는 첫 번째,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청권, 둘째, 변호사 선임권, 셋째, 13세 미만의 아동 혹은 장애인인 경우에 진술 조력인 참여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에 대한 특례입니다. 소년에 대한 특례로는 소년 보호 사건인 경우에 소년법 32조 1호에서 6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년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구속의 제한, 선도 조건부 기소 이외 국선 변호인 선정, 소년 형사 사건에서의 심리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는 통역인 및 번역인을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해당 당사국의 영사를 접견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조지마 형사절차 재판편 제4부 형사재판과 인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판편 내용을 많이 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